자, 문재인이 어제 국정사법농단 청산뒤에 협치하겠다고 해서 국정농단 규명, 적폐청산에 타협 없는 직진을 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내리지 못합니다. 호랑이 등에 어쩌다가 올라는 탔는데 내리는 순간에 호랑이가 잡아먹기 때문에 이제 죽더라도 거기서 매달려 가다가 떨어져 죽든 잡혀먹 죽든 방법밖에 없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수명을 다 채우면서 살았다라는 사람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문은 고하겠다. 왜 고하냐? 이제 적폐청산의 칼날을 늦추게 되면 자기 주변에 온갖 비리나 의혹이 터져 나와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이 죽었다 깨어나도 칼을 뺄 수가 없어요. 문만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 중앙지검장도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 집 앞에서 보수 유튜버 한 명이 방송했다고 압수수색을 하고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떠들다가 마는 거죠. 그런데 신변의 위협을 넣겠다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하니 어쩌니 하다가 이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튜브는 그 내용을 삭제시켰습니다. 자, 윤석열도 검찰 조직의 기본적인 방향과 거꾸로 문재인과 같은 배를 타서 죽어도 거기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윤석열을 두고 기본적인 성향은 좀 우파다. 그 사람은 옳은 일은 옳다 하는 거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 대항하던 윤석열을 평가했습니다. 그게 맞다 그러면 윤석열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죠.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고 문재인은 윤석열을 앉혀놓은 채 지금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조기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대검은 오늘 국회에 공수처에 대한 입장문을 제출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검찰들이 왜 요즘 입을 이렇게 쳐닫고 있습니까? 과거의 보수 정권에 투감은 달라들던 검찰들이 왜 이렇게 입을 쳐닫고 조용히 있습니까? 당신들이 그래도 검사들의 온갖 병폐와 폐해 등이 지적돼도 그래도 자존심 강한 조직이고 그야말로 이 가오 하나로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의 오만함을 국민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검찰이 입을 쳐닫고 있다면 이거는요, 검찰이 아니죠. 그야말로 찌질한 월급쟁이, 철밥통에 목을 매달고 있는 그런 찌질이로 전락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해서 아마 말 한마디를 하고 사표를 던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 그래도 마지막에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린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마 가기 전에 공수처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다가 오늘 국회에 낸다고 하고 사법개혁 특위가 국회에서 지난달에 요구했는데 내지 않고 있다가 문무일 검찰총장도 진작 검토를 했던 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대검은 그 내용에 공수처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일부만을 기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는 입장을 담은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일정을 앞당겨 내일 귀국해서 연휴 기간 동안 전국의 검사장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다음 주에 입장을 발표합니다. 자, 그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국회 절차를 앞둔 상황이라 사표 제출보다는
대국민 설명 쪽에 무게를 두려고 하지만은 청와대가 압박을 한다면 사표를 던지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거세게 반발을 하자 경찰도 지금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검찰 고위층은 그래도 맞으면 좀 부담이 되니까 사표까지 던질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선의 검사들은 윗대가리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처신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반대 입장 발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검찰 전체가 지금 프라이드 하나로 살아왔는데 그야말로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낙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9일 대검 미래기획단장이 내부 통신망에 패스트트랙 설명 자료를 올리고 검찰 구성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글을 올린 이후 지금까지는 반발이 없었는데, 지금 검찰 내부에 냉소와 자포자기가 넘쳐나고 있고, 그리고 일선 검사들은 문무일 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경 검사들은 식사 자리에서 비판 성명이 아니라 수뇌부가 사퇴 의사를 밝혀야 된다. 여러 차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쳤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한 전직 검사장은 문 청장의 고충이 심했을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참모급이나 고위 간부들이 강한 의사를 밝히고 총장이 만류하고 또 밑에서 들고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여태까지라면 지금 검찰이 다 허물허물해졌어요. 문 정권이, 조국이 그야말로 이런 데는 지금 여태 어느 정권보다 대한민국에 이런 검찰을 조지고 판사들을 조지고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마두로가 그냥 쫓겨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옆에 국방장관이나 무슨 검찰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옆에 서서 평풍처럼 이 권력을 유지하면서 과이도의 봉기가 실패로 지금 일단은 끝났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독재 정권이 유지될 때 이 독재의 테크닉이 뛰어나면 그야말로 국가 기구들을 어떤 형태로든 겁을 주든 해유하든 장악을 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 정권이 과거에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이런 사법기관, 검찰 등의 장악에 지금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조사해서 혐의가 있든 없든 사건을 일단 검찰에 송치해야 되는데, 이제 바뀐 수사권 조정법에 따르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혐의가 없다라고 경찰이 해버리면 그냥 송치를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사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된다. 1차적으로 사건 판단 능력을 경찰한테 부여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검찰이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거는 앞으로 검사나 판사들이 또 경찰 고위층도 지금은 말 잘 들어서 완전히 순한 양이 돼 있지만은 경찰 고위층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했을 때 청와대가 마음에 안 들면 공수처를 시켜서 저 검사, 저 판사 조사해 이러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직 부장판사 한 명이 김태규라고요. 부산지법의 부장판사가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이 핵심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에 저항한 문무일이 용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느냐, 독자적인 수사권까지 그리고 기소권까지 부여할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수사 대상이 되는 공수처의 수상이 대상이 되는 조직은 공수처의 태생과 더불어서 그 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눈 한번 이렇게 힐끗 째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법관, 검사, 고위경찰 공무원 등이 그 공수처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정치권으로부터 그 중간에 공수처를 통제할 방법도 없이 그대로 그냥 권력의 입김이 이 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 구성도 대통령이나 국회가 상당한 부분 관여할 수 있게 해서 결국은 정치 바람을 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회가 관여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라 봐야 되고요. 고위공직자 부패를 처단한다고 하면서 대중의 환호를 끌어내는 척하며 결국은 선동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현재 사법제도에서 이걸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판검사들, 고위경찰 공무원이 나중에 공수처가 생기면 혹시 미운 틀이 박힐까 지레 겁을 먹고 다들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문무일이 총대를 메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고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면서요. 대통령 가족이나 인척 이런 거는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특별감찰관이라고 박근혜 정부 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기구가 있잖아요. 그 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망가질 때 그 특별감찰관 하던 이석수가 우병우 문제를 조사한다 해서 시끄러워졌던 부분이 그 박근혜 정권의 붕괴에 일조했지요. 그런데 막상 이 정권은 그 이석수를 국정원의 기조실장이라는 고위직에 보내놓고는 자기들은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이석수가 그만둔 이래 32개월째 특별감찰관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자, 청와대는 선공수처하고 후특별감찰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청와대발 문재인 아들 딸 사이 이야기도 나오고 또 문재인과 아주 가까운 손혜원의 의혹도 나오고 우리들 병원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특별감찰관 제도가 없다 보니까 지금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에 그만둔 이래 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 문재인은 몇 번에 걸쳐 국회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필요하면 다시 한번 말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4월 24일 강기정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서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 측근들이 공수처 기소권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안타까워할 것으로 보인다. 쇼하고 있죠. 자기들이 뺐지요. 공수처가 자기들을 조사하게 되면 불편하니까 빼놓고는 저거가 빼놓고는 지금 문재인이 공수처를 만드는 거지 조국하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고는 민주당 안으라고 하면서 줘가지고 야3당 불러가 합의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그걸 빠진데 대통령이 안타까워한다. 옛날에 우리가 황제나 왕실에 대해서 자기가 장난치 놓고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해서 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노라.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뻔뻔한 걸 사극에서 많이 봤잖아요. 지금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수처의 시작이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 측근인데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지 문재인이 크게 고민하고 있다. 자, 한국당 이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공수처 찬성하는데 제의를 문재인과 문재인 가족 그리고 문재인과 아주 친한 사람들 측근들 그런 사람들을 수사한다는 걸 넣으면 공수처에 합의해 줄 수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쩌는가 보게. 웃기지 않아요? 지금까지 공수처 법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무슨 여당들끼리 협의해서 만든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와대가 다 만들어가지고 조국이 주도로 만들어서 밑에 늘짜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민주당이 그 다음에 자기들 똘마니 정당들 달래가지고 하려다가 권은희가 뭐 튀어서 그래 네가 하는 것 정도 좀 조정해 줄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패스트트랙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그동안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나 부분 기소권이 주어질 가능성까지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자기 주변에 대한 감찰 역할을 맡을 특별감찰관 임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썩 흘리고 있습니다. 왜? 공수처는 밀어붙이면서 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지는 어디에서도 사찰 대상이 되는 데서 빠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박 정권은 양심이라도 있어서 이석수라는 통제되지 않는 인물을 갖다 앉혀놨지만은 이 사람들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거의 개를 갖다 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갖다 놓을지도 의문이에요. 지금까지 2년 넘도록 안 한 사람이 지금 법이 있는데 해놓고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협상하면 될 건데 아예 특별감찰관이라는 거를 임명조차도 안 했다라는 거는 그건 공수처하고 관계없이 나는 사찰받지 않고 너들은 사찰받아라 그 말밖에 더 됩니까? 2017년 취임 직후에 대변인을 통해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대통령 기구로 있고 이를 적절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식적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또 민주당이 6월에 가동될 수 있도록 포청청 같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주 놀고 자빠졌어요. 자, 그래서 한국당이 추천권을 야당에 달라고 했고 그로부터 이제 제자리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당이 추천권을 달라 했으니 그 추천권을 갖고 하니 많이부터 이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렇게가 한국당 핑계를 대고 특별감찰관실을 운영하지 않다가 자기 말하고는 다르게 이제 한국당에 설 떠넘긴 겁니다. 그러면 한국당도 잘못이 있어요. 우리 안 할 거니까 너가 임명해서 한번 해봐 1년쯤. 그때 보고할게 해야지요. 그러고는 한 1년을 비워놓고는 작년 6월에 설거머니 조국 민정수석에게 자신과 이 특수관계인 친인척 등을 감시 역할을 잘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썩 흘렸습니다. 이 말은 이제 특별감찰관실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그냥 보내겠다. 과거에 특별감찰관 설치하기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뒤부터는 선공수처 이야기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는 말이 사라져 버렸고 공수처가 도입되면 특별감찰관 역할이 모두 흡수된다 해놓고도 그러고는 공수처 안에는 또 특별감찰관이 빠져 있어요. 자, 김관영이가 수차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는데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로는 이제는 특별감찰관 임명 시기가 됐다 하면서 대통령이 한국당이 관심이 없는데 적극적으로 후보 추천한다면 우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또 썩 한국당을 끌어넣고 있습니다. 나경원이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위해 특별감찰관을 청와대에 두게 돼 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선임하지도 않았다. 있는 제도도 다 하지 않으면서 지금 검사 판사들 조질라고 공수처를 만든다. 이런 투로 말을 했습니다.
자, 검사들도 제가 볼 때 한 소리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에는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문무일이 최근에 보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입장을 이렇게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공수처 안에 보면 공수처 소속 검사는 임기가 10년이나 된대요. 일반 검사들은 2, 3년 만에 보직이 바뀌고 인사 이동을 하는데 공수처는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고 전혀 외부에 의해 통제가 되지 않고 그야말로 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법률만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런 기관에 수사 기소권을 주고 입법부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사정기관을 만들어서 입법부나 행정부를 통제하려고 한마디로 집어넣고 안 넣고를 결정하게 한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문무일 검찰총장도 작년 3월에 국회에서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위헌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많은 헌법학자도 공수처는 행정부인 청와대가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헌법의 원칙인 상권 분립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결국은 정권의 중견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수처에는 우리법연구회나 민병 관계자들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공수처가 생겨버리면 나머지 사정기관들이 다 위축돼 버리고 법관, 검사, 고위경찰이 전부 무릎을 꿇게 되며 검찰이 공수처의 하수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공수처를 우리가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저거는요, 절대로 지금 통과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또 한국당은 이 공수처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위헌 소송을 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문재인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요. 한국당에 핑계를 전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오늘 당장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판사들이나 검사들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분명한 조직의 입장을 밝혀야 되고요. 경찰은 자신들한테 수사권 좀 준다 어쩐다 하는데 눈이 멀었어요.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환영한다면 경찰 또한 정권의 주구가 되기로 작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조직요. 제 장담을 하겠는데 만들어져 봤자 정권 바뀌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개망신을 역사적으로 남기게 될 거예요. 정권 앞잡이다라고.